자, 일단 A 집합 나왔죠. A 집합 나왔죠. 중괄호로 표현됐죠. 집합이네. 원소 누군데? X야. 어떤 X? 바디에 설명 나왔죠. 얘를 0 만드는 X. 맞아? 아유, 그럼 이거 0 만드는 값 누군지 말할 수 있잖아. X-6이랑 X-를 인수분해 빵 해서 누구랑 누구? 그래요. 그럼 A 집합의 원소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합니다. 1하고 6 두 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입니다. 집합 표현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줍니다. 두 번째, 집합 B의 원소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또 X죠. 근데 X가 누구야? 12 양의 약수. 그럼 누굽니까? 1, 2, 3, 4, 6, 12까지. 어우, 몇 개니? 6개를 원소로 갖고 있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한 표현은 요겁니다. 집합 X가 있는데 그게 여기 오른쪽부터 B의 부분 집합이죠. 자, 집합 X는 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A를 포함하고 있죠. 맞아? 집합 A를 포함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집합 B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 1하고 6을 무조건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바로 X라는 거지. 그럼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1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6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2하고 3하고 4하고 12 얘네들은 집합 X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얘네들이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서 집합 하나 만들겠지? 그게 집합 X가 될 수 있는 개수겠네요. 2의 몇 제곱? 4제곱. 몇 개? 16개. 끝. 답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이용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셉니다. 괜찮죠? 반 괜찮아요?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네, 그럼 집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자, 그러면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예요. 자, 유제 4번,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유제 4번, 5번 문제를 봅시다. 자, 밑에 보시면 4번 문제부터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누구냐면 15 이하의 자연수로 만들어진 집합이네요. 그럼 1부터 15까지 자연수 쭉 있겠지. 그때 두 부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집합 A 누굽니까? 소수네요, 소수. 그럼 15 이하의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 A가 있습니다. A 집합의 원소는 A 집합의 원소는 누굴까요? 소수니까요. 2, 3, 5, 7, 11, 13 정도 되겠죠? A 집합의 원소는 이 정도 있겠네. 그럼 집합 B는요. 15의 약수들의 모임이네요. 누구 있습니까? 1, 3, 5, 15가 있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쓱 보면 생각해봐. A 집합의 원소들이 쭉 있을 거야. B 집합의 원소들도 쫙 있을 거야. 이때 A와 B의 교집합은 누굴까? 누굴까? 3이랑 5네요. 그렇죠? 그럼 A 집합에는 3, 5도 있었고 2도 있고 7도 있고 11도 있고 13도 있었잖아. 집합 B에는 3하고 5 있고 1도 있고 15도 있었잖아. 그럼 이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들을 다 쓰면 얘네들 말고 나머지 3, 4는 어디 있는 거야? 밖에. 6은 밖에. 8 밖에. 9도 밖에. 이런 거 밖에 있겠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A 빼기 B죠. A 빼기 B. 차집합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합 A에서 B를 제외하고 남은 애들. 됐습니까? 집합 A에서 심소연이야? 집합 A에서 B를 제외하고 남은 애들 말해줘 라는 뜻인 거야. 그럼 어디야? A에서 B, 이 B를 빼고 남은 애들 누구만 남아? 2, 7, 11, 13 얘네만 남네요. 그래서 첫 번째 A 빼기 B는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B 빼기 A가 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집합 B에서
B에서 A를 빼고 남은 애들만 말해줘. 누군데? 1하고 5네요. 이 둘의 합집합이죠. 그럼 뭐 하면 돼? 다 말하면 되잖아. 그러면 결론. 1도 있고 2도 있고 7도 있고 11, 13, 15가 있는 집합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원소나열법으로 말했습니다. 됐잖아요. 끝. 이제 잘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 중괄호를 안 쳤다. 틀렸습니다. 콤마를 안 썼다. 틀렸습니다. 순서가 뒤집어졌다. 7, 2, 1, 11, 15, 13 이렇게 썼다.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대신 여기에 13을 2번 썼다. 틀렸습니다. 원소를 쓸 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중복해서 같은 걸 2번 쓰지 않습니다. 원소와 원소는 콤마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치고 써야 그게 집합 표현입니다. 올바른 표현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다 납득이 돼요. 자, 15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있어요? 한 자리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가 있겠지? 그때 두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음. 자, 이 부분이 뭐죠? A에서 B를 빼고 남은 애들만 말해줘 했더니 누가 있어? 3하고 4 원소 2개가 있는 집합이죠. 그럼 봐봐. A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B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에서? 전체 집합 안에서. 그래서 다시 우리 뭐 하는 거야? 계속 그림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색칠 공부하는 겁니다. A에서 B를 빼고 남은 애를 관찰했더니 원소가 누구야? 3하고 4만 있대. 뿅. 됐죠? 마찬가지 B에서 A를 빼고 남은 애 말해줘 했더니 원소가 몇 개 있는? 1개 있는 집합이네요. 그 누군데? 2 혼자 있죠? 그럼 여기에는 2가 혼자 있는 집합이겠네요. 자, 여기입니다. A가 아니거나 B가 아닌 것들이죠. A의 여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 표현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집합 A가 아닌 것들, A가 아닌 바깥 B의 여집합, B가 아닌 것들, B가 아닌 바깥 애들인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색칠해 봐야 되겠다. A가 아닌 놈들은 여기죠. A를 뺀 바깥 부분. 색칠 공부하시면 돼요. 이 부분 말하는 거였구나. 두 번째, B의 여집합, B를 제외한 바깥 부분. 아, 여기 말하는 거였구나. B를 뺀 바깥 부분 열심히 칠해야지. 그 다음 뭐해? 합집합이니까 다 말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색칠된 영역 안에 숫자가 누가 있냐? 원소로 1, 2, 3, 4, 5, 9가 있다고 했네요. 그럼 눈으로 봅시다. 2하고 3, 4는 내 눈에 보이죠? 2, 3, 4는 눈에 보이잖아. 그럼 여기 안 보이는 애 1 밖에 있었겠지. 5도 밖에 있었겠지. 9도 이 바깥 부분에 있었겠네. 그래서 우리는 1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됐죠? 그 다음 5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9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결론. 이 전체 집합 안의 원소는 한 자리 자연수인데 이 중에서 언급되지 않은 숫자가 있을 거야. 누구야? 6, 7, 8. 걔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겠지. 됐죠? 그래서 누가 있다? 6, 7, 8은 이 안에 있었겠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뭡니까? A 여집합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주세요죠. 자, 그럼 A의 여집합 무슨 뜻? A가 아닌 나머지들. A가 아닌 A의 부정입니다. A가 아닌 애들. 야, 여기 A 있는 애 말고 나머지 애들 말해줘 하면 누구? 1, 2, 5, 9를 말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원소들 다 더해주세요. 몇입니까? 17이네요. 답입니다. 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색칠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할 거야.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증명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천천히 정리해서 색칠 공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합 2개가 있어요. 다 끝내볼까? 집합 2개 있어요. A 집합에 원소 몇 개 있니? 3개. 집합 B에는 원소 몇 개 있니? 3개. 근데 문제에서 이런 말을 해줬네요.
A 빼기 B. 차집합이죠.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면 원소가 몇 개 남아? 한 개, 1만 남는데. 맞아? 한 개, 1만 남는 집합이래. 이게 무슨 뜻이었어? 집합 A가 이렇게 있을 때 집합 A에서 집합 B와 관련된 친구들을 빼고 남은 애들 요 부분만 말해줘 했더니 이 안에 원소가 1만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내가 아는 확실한 정보는 이거죠. 1이라는 애가 바로 여기 A집합에 있구나. 됐음? 1이라는 애가 바로 A집합에 있구나. 그럼 잠깐만. A집합 원소는 지금 3개 있었거든? 근데 이 부분엔 원소가 1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머지 원소 4하고 A제곱 빼기 A는 어디 있어야 돼? 이 교집합 부분에 있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는 여기 있겠네? A제곱 빼기 A도 여기 있었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뭐냐? 4입니다. 4. 이 4는 집합 A에도 있고 동시에 B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집합 B를 싹 관찰했을 때 분명히 원소로 4가 보여야 될 텐데.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 A 빼기 3이 4일 수 있지. 아니면 두 번째, A 플러스 1이 4일 수도 있잖아. 그럼 A 빼기 3이 4라면 A는 몇이었다? 7이었다. A 플러스 1이 4라면 A는 몇이었다? 3이었다. 그럼 A가 7인 거야? 3인 거야? 라고 물어보면 네가 해봐. A가 7이라면 그때 A집합의 원소는 1, 4. 7 넣으면 몇이게요? 42겠죠. 집합 B의 원소는 7 넣으면 4, 8, 6이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A가 만약 3이었다면 A집합 원소는 그럼 뭐가 돼? A 넣으면 되죠. 3, 1, 4, 9 빼기 3이네 6. 집합 B의 원소는 A 자리에 3 넣으면 0, 4, 6. 됐죠? 그럼 이렇게 될 때야? 이렇게 될 때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려보면 돼. A집합이 있습니다. B집합이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A가 7이라면 자 교집합에는 누가 있어? 4밖에 없죠. 맞아? 그럼 A에는 1하고 42가 있는 거고 여기는 8하고 6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 이 부분에 원소로 1만 있는 거야? 아니네. 그럼 A 자리에 7 오면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7 아니네요. 그럼 누군데 3이겠지 뭐. 그럼 3일 때도 그려보면 되겠죠? 그려보시면 오케이 맞네요. 그래서 답은 3입니다. 전체 두 부분집합 A, B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요 표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요거 이게 무슨 뜻이지? A 빼기 B랑 B의 합집합을 계산하면 A가 나온대. 말이 너무 어렵다. 말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한테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지난 수업 때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할 거야. 지난 수업 때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 있던 거 배웠는데 실제로 저 대지는 문제 풀 때 안 썼는데 왜 알려주고 지는 안 쓰지? 맞아요. 색칠 공부하시면 쉽게 푸니까. 그럼 그거 왜 알려줬지? 시험에서 나오니까요. 굳이 색칠 안 하고 연산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입니다. 자,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 빼기 B가 있죠. 자, 무슨 뜻이었어요? 집합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말해줘. 됐음? A에서야. A에서 B를 뺀 나머지.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이면서 동시에 B가 아닌 것들. 됐죠? A에는 있지만 B가 아닌 것들. 받아들여? A에서 B를 뺀 나머지들. A에 있지만 동시에 B가 아닌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준 식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A 빼기 B 대신에 A와 B의 여집합. 얘하고 B를 합쳤다. 그게 누구? A였다. 라는 표현이겠네. 됐음? 그럼 자, 여기는 교집합, 여기는 합집합이네요. 연산기호 2개 썼죠? 그럼 이거 가루를 풀어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 A 합 B, B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 그리고 나서 이 둘의 뭐야? 가운데 기호. 교집합 해준 게 A래요. 라는 표현이겠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봅니다. 얘 뭐예요 이거? B하고 B가 아닌 걸 합쳐주세요죠. 그럼 뭔데? 전체. 됐죠? 그럼 이거 이 뜻이지. 전체이면서 동시에 교집합이죠. 전체이면서 동시에 A와 B의 합집합을 말해주세요 라고 한 거잖아. 그럼 뭔데 얘는? 그냥 A, B 합집합이지 뭘. 그게 누구다? A와 같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A와 B의 합집합이 누군데요? A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해석해 줘야 돼. 두 집합을 모두 말해줘 했더니 그냥 A 말하면 된대. 무슨 뜻일까? A가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A와 B 합집합 말해. 그럼 A 말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서 문제. 선생님 A랑 B가 같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차피 포함관계 있으니까 같다고 말해도 되죠. 나 자신은 나의 부분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A가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가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럼 결론 답 몇 번이에요? 1번은 B가 A를 포함하는 거잖아. 거꾸로 말했잖아. A랑 B가 같은 거 확실해? 그럼 봐봐. 4번 봐봐. A와 B의 교집합. 야, 이 그림에서 A, B의 교집합 말해봐. 누군데? A와 B의 교집합 뭐야? A이면서 동시에 B인 거잖아. 누군데? 이 그림에서 말해줘. A, B 교집합 누구야? B. 맞네요. 4번이죠. 아니 다시 A와 B의 교집합 말해줘. B. 됐잖아. 끝. 정리하시면 돼. 자, 연산법칙 갖고 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줘. 이게 처음에 내려왔어. 뭐 때문에 그런 차집합 때문에 그런 거. 차집합. 차집합을 해석한 겁니다. 그 다음 요거 내려왔어. 어떻게 내려온 거야? 분배 법칙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냥 해석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포함관계까지 간 거야. 그래서 연산법칙 이렇게 쓸 수 있음. 그럼 두 번째 그림을 그려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하면 몰라요. 그래서 자, A집합이 이렇게 있대. B집합이 이렇게 있나 봐. 나도 몰라 어떤 상황인지.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 빼기 B 이 부분하고요. 집합 B를 합치세요. 그럼 집합 B는 여기죠. 야, 둘이 합쳐봐. 이게 뭔데? A와 B 합집합이잖아. 됐음? 그게 누구랑 같다? A랑 같다. 끝. 바로 나왔네. 됐죠? 그래서 그림 그려서 보는 게 심플하거든. 다시 A 빼기 B가 이 부분이야. 근데 B 여기 있어. 이 둘의 합집합이야? 색칠된 거 다 말해줘. 이거 뭔데? A와 B 합집합이잖아. 그게 문제에서 뭐랑 같대? A랑 같대. 끝.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바로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연산법칙을 쓰는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 그러니까 보는 건데 우리는 웬만하면 그림을 좀 그릴 겁니다.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고 자주 그리고 그린 다음 해석해주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집합이 있어요. 이거의 부분 집합 AB가 있습니다. 자, A집합의 원소는 누굽니까? 10의 약수네요. 맞아? 그럼 누구 있어? 10의 약수. 1, 2, 5, 10이 있음. 집합 B는 원소가 4하고 9라는 걸 내가 알아. 그럼 잠깐만. 우리 전체 집합 안에 A, B 두 집합을 그려볼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교집합이 있습니까? 교집합 있어요? 없네요? 공통된 원소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A 집합이 여기 요렇게 있고 B 집합이 여기 따로 요렇게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죠? 어우 재밌네요. 1, 2, 5, 10이고요. 여기는 4, 9입니다. 그럼 잠깐만 전체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언급 안 된 원소들이 있죠. 누구 있어? 3, 6, 7, 8 이런 애들은 바깥 부분에 쪼르륵 있나 봐. 끝. 됐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두 집합의 교집합이 없는 상황이면 우리는 이 둘을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됐죠? 두 집합은 서로소 관계에 있습니다. 두 집합은 서로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계속 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부분. 무슨 뜻일까? A 빼기 X는 공집합이죠. 무슨 뜻입니까? A 빼기 X는 공집합이다. 무슨 뜻이죠? A 빼기 X 이게 뭐죠? A에서 X를 뺀 나머지를 관찰했더니 공집합이야. 자, 지금 별거 아니야. 나는 계속 문제를 보면서 읽으면서 해석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잘 풀릴 거야. 근데 문제는 네가 혼자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할 때는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릴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해석해줘. 내가 하는 것처럼 해. 나처럼만 하세요. 나만큼만 하시면 돼, 수학은. 알았죠? 나만큼만 해요. 네가 나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쵸? 딱 봐도 저 뚱뚱한 돼지 같은 아저씨 저거 씨. 내가 너보단 잘하겠네 씨. 이 생각할 거 아니야. 맞아. 네가 나보다 잘하지 당연히. 못하겠냐? 나보다도 못해? 아유 진짜. 야 나만도 못하냐? 아유. 됐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A 빼기 X 하면 뭐야? 집합 A에서 집합 X를 뺀 나머지를 관찰했더니 공집합. 아무것도 안 남은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집합 A의 원소가 이만큼 있었잖아. 맞아? 여기서 집합 X와 관련된 원소를 싹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은 거야. 그 말은 뭐 했다? 다 빼갔다. 맞아? 다 뺐다고.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 받아들여요? 내가 사탕 3개 있었는데 어이 형이 와서 사탕을 뺏어갔어. 아무것도 안 남았네? 무슨 뜻이야? 다 빼갔다고. 다 가져갔다고. 됐음? 그 말은 집합 A에서 집합 X에 포함된 원소들을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 말은 집합 X는 1, 2, 5, 10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을 거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다. 원소로 갖는다. 됐음? 얘네가 있으니까 다 빼본 거야. 그럼 다른 애는 더 있어요? 나도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건 1, 2, 50이 있거든. 그래서 뺐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거든. 두 번째 얘기. 집합 B에서 집합 X를 뺐더니 B가 됐대. 무슨 뜻이야? 집합 B에서 집합 X의 원소를 싹 뺐더니 그냥 B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빼간 게 없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뜻? 집합 X는 4와 9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 집합 B한테 야 여기서 X랑 관련된 원소 빼보자 했더니 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4구가 그대로 온 거야. 왜? 집합 X에 4구가 없었거든. 그럼 결론. 집합 X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전체 집합에 있겠지. 1부터 10까지의 원소로 갖는 이 전체 집합의 한 부분 집합일 거야. 어떤 부분 집합? 1, 2, 5, 10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4, 9, 9는 원소로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부분 집합일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집합 X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될까? 라고 세보면 경우의 수로 세겠죠. 1, 2, 3, 4, 5, 6, 7, 8, 9, 10 여기서 1은 무조건 있어. 2도 있어야 돼. 5도 있어야 돼. 10도 있어야 되는데 자 4는 있으면 안 돼. 9도 있으면 안 돼. 됐죠? 그럼 결론 3은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겠지. 6도 마찬가지, 7도 마찬가지, 8도 마찬가지인 상황. 결론 2의 몇 제곱?
4제곱개 16개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는 총 16가지를 네가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해석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계속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산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해석이야. 논리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집합과 명제에서의 핵심이에요. 됐죠? 넘어가도 될까요?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받아 적는 거 너무 좋은데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 상태인지를 항상 고민해 주세요. 네? 자, 그럼 갑니다. 14번. 24의 양의 약수를 전체 집합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때 부분 집합이죠. A는 1, 3, 4, 12가 원소고요. 집합 B에는 3, 6, 24가 원소인 집합입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봅니다. 다시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에 대한 해석을 해봅니다. 이 부분 볼게요. A 빼기 B하고 X의 교집합을 관찰하면 1하고 4가 보인대.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A 빼기 B 무슨 뜻이죠? A 빼기 B 무슨 뜻이죠? 집합 A에서 집합 B에 있는 원소들 빼고 남은 것들만 말하면 되죠. 그럼 자, A 집합의 원소 여기에서 집합 B의 원소 얘 집합 B야? 아니죠. 얘는 B네 이거 빼. 얘는 B야? 아니죠. 얘는 아니네. 그럼 뭐야? 3만 빼고 나머지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갑니다. 그러면 1, 4, 12 됐죠? A 빼기 B 집합은 얘예요. 근데 얘하고 X하고의 교집합을 봤더니 누가 있어? 1하고 4가 있는 거지. 그럼 네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야? 집합 X는 1과 4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는 원소로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맞아? 그럼 나머지 애들은 내가 몰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대신 확실한 건 이거야. 교집합을 봤더니 1하고 4는 둘 다 있대. 근데 12는 얘한테는 있는데? 그럼 X한테는 없나 보지. 됐죠? 끝. 그럼 두 번째 여기 다시 봅니다. B하고 X의 합집합을 봤더니 누구였다? X였다. 맞아? 무슨 뜻이야? 야, 집합 B하고 집합 X를 다 말해줘. 했더니 그냥 X 말하면 되네? 라고 한 거죠.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B가 X를 포함해요? B가 X를 포함해요? 맞아요? 아니죠. 뭡니까? 거꾸로 말했네요. X가 B를 포함하죠. 됐음? B의 원소 누구 있는데? 3, 6, 12가 있죠? 24가 있네요. 요렇게. 됐음? 그럼 집합 X는 3하고 6이랑 24도 원소로 갖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 다른 애들은 나도 몰라. 있는지 없는지. 그럼 뭐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더 이상 정보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자, 전체 집합의 원소는 누가 있습니까? 24 양의 약수들이죠. 1, 2, 3, 4, 6, 8, 12, 24. 얘네로 만드는 집합에서 부분 집합 중 1하고 4는 무조건 있어야 돼. 1 무조건 있어야 돼. 4도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12는 있으면 안 돼. 3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6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24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럼 2는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8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론 2의 제곱계 몇 개? 4개가 되겠습니다. 끝. 그럼 잘 보세요.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거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뭐라고요? 드 모르간의 법칙. 되게 어려운 내용이냐? 아니, 되게 단순하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야. 그럼 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생각의 정리가 필요할 때, 뭔가 잘 안 떠오를 때,
그때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거든. 대표적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일상적인 예시 문제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경우의 수 문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울 때 그때 생각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쓸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그냥 교재에 있는 요 내용 바로 갈게요.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지. 그럼 뭐야? 합집합이 아닌 나머지를 말해줘 라는 표현이겠네. 자,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A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B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집합 안에 두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를 전제로 해서 얘기해 볼게. 이거를 편의상 한 2개 정도 더 그려놓고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자, 봐봐. 첫 번째,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이 어딜까? 라고 하면 우리 색칠할 수 있죠. 합집합이면 A랑 B 다 합쳐서 말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이 아닌 나머지 바깥 부분을 말하면 됩니다. 따라올까요? 자, 이때 우리는 봐봐. 이 바깥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A도 아니고 동시에 B도 아닌 것들. 맞아? 괜찮아 여기까지? A가 아니면서 동시에 B도 아닌 것들. 납득이 돼? A가 아니면서 A가 아니다?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도 아닌 것들 이라고 말할 수 있어. 끝.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 맞아? A와 B 합집합이 아닌 것들? 그럼 이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지. A 또는 B가 아니면 됐습니까? A 또는 B가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A가 아니면서 B도 아닌 것들을 말해달라는 뜻인 거야. 그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색칠해봅니다. A 여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 부분을 쭉 말해주시면 되겠죠.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B가 아닌 이 바깥 부분들을 쭉 말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 둘의 뭐예요? 교집합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칠해진 부분을 말해주면 되는 거겠네. 오야. 됐죠? 됐죠? 동시에 칠해진 거 어딘데? 바깥 부분. 됐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의 동시에 칠해진 영역들. 이 바깥 부분이 동시에 칠해진 거네. 교집합이니까. 됐지? 이게 끝이야. 그럼 다시 이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A 또는 B가 아닌 것들. A와 B의 교집합이 아닌 것들. 교집합의 여집합.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또 교집합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의 교집합 여기죠. 얘가 아닌 것들. 그럼 여기 빼고 나머지 다 칠하면 되겠지? 여기 빼고 나머지를 다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건 뭐야? 교집합이 아닌 것들. 그럼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시면 돼. A가 아니거나 B가 아닌 것들. 말이 좀 어렵죠? 그럼 A가 아니거나 A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보고 색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아닌 것들을 말해주세요. A의 바깥 부분 여기죠. B의 여집합하면 B가 아닌 것들 B의 바깥 부분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B의 여집합들 B가 아닌 것들 여기 말해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의 교집합. 잠깐만요. 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살짝만 옆으로 빼. 헛, 헛, 아, 헛, 헛. 아니, 아니. 아니. 됐죠? 칠해진 부분 다 말해주세요. 똑같네요. 그래서 뭐야? A가 아니거나 B가 아닌 것들.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드물어가는 법칙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냥 쓰면서 해석부터 해주셔야 돼. 근데 쓰면서 해석이 끝났으면 이제 뭐 해줄까? 법칙이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외울 거란 말이지. 어떻게 정리해서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 A, B 합집합에 여집합이 있잖아? 그럼 이 여집합을 우리가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봐봐. A, B의 합집합의 여집합입니다. 분배할게요. 요거 이렇게 보면 뭐야? A 여집합.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돼? B의 여집합. 합집합에다가도 얘를 분배합니다. 그럼 합집합이 아니면 뭔데? 교집합. 됐죠? 마찬가지 A, B 교집합에 여집합이 있네요.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집합 분배하면 A 여집합. 여기는 B 여집합. 분배하면 교집합이 아닌 건 뭔데? 합집합.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됨. 그러면 옆에다가 예시를 들 수도 있어. 이런 것도 가능해. A와 B 여집합의 교집합이 있어. 이거의 여집합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분배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A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B 여집합의 여집합이지 B가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럼 누군데? B.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이거 진짜 또 증명 가능해요? 라고 하면 증명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다 뭐해? 색칠해. 됐음? 색칠해서 같은 건지 내가 확인해 보시면 돼. 해서 색칠 공부해 주시면 증명 과정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시면 115페이지 딴 거 안 해요. 밑에서 증명하는 과정 그냥 그림 그려놔. 야 여기 색칠된 거 맞지? 요거랑 요거 같은 거지? 봐봐. 같네? 똑같네? 같은 뜻이야. 알았지? 이제 외워. 어떻게 외우면 돼?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습니까? 색칠 그려서 이해해 주시고 이해가 됐으면 됐죠?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집합에서의 마지막 이야기.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세기. 자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세기. 일단 유한집합이라고 쓴 이유는 뭐 때문일까? 집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였잖아.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무한집합이 뭔데? 원소가 셀 수 없을 때. 유한집합은 원소 셀 수 있을 때. 그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지. 근데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말 못하죠.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할 겁니다. 당연히 유한집합이 주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전체 집합 안에 A와 B 두 집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거야. 첫 번째.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맞니? 그럼 우리 어디 말하면 돼? 여기 A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개수 세서 말해주면 돼. 두 번째.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집합 B의 여기 원소 몇 개인지 세면 돼. 당연한 얘기죠.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하면
A, B 합쳐서 요 빗금친 영역 안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그냥 말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그럼 이때 A, B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말하면 돼. A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 세보세요. 그 다음 집합 B의 원소가 몇 개인지 세주세요. 이 둘이 더하면 될 겁니다. 맞아요? 에이 생각해야지. 맞아요? 에이 생각해야지. 맞아요? 다시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A집합 원소의 개수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세주고 집합 B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세주면 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와 여기 두 번 셌잖아. A집합 원소 여기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세고요. 집합 B에 있는 여기에 원소가 몇 개인지를 세서 더하면 되냐고. 여기 두 번 셌잖아 그럼. 맞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여기 한번 빼줘야지 두 번 셌으니까. 여기가 누군데? A와 B의 교집합이잖아. 그래서 뭐 한다?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를 한번 뺀다. 아니, 어려워요 지금 말한 거? 근데 생각 안 하고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됐음? 안 어렵잖아. 상식적이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두 집합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빼주면 돼. 중복해서 했으니까. 그럼 이때 A와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그럼 이 교집합 안의 원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위에 식 보세요. 얘가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플러스로 바뀌죠? 얘가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면 교집합 원소의 개수는 A집합 원소의 개수랑 B집합 원소의 개수 더한 거에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야. 됐잖아. 이항시키면 되는 거잖아. 받아들여요? 안 돼요? 아, 보고 있어요? 봤어요? 봤어요? 괜찮아? 안 됐지 너. 아 솔직히 말해. 안 됐지. 석호?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지금 말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고 얘네들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안 들어요? 네. 자, 이 정도 일단 첫 번째. 그럼 두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A, B 두 집합이 있을 때를 봤어. 근데 여기서 안 끝나죠? 여러분들 정도면은 세 개짜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A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B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C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합이 지금 몇 개 있냐? 3개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야. 원소의 개수 A, B, C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딜 말하면 돼? 이 영역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딱 카운트해서 말해주시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때 얘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면 자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여기 있는 각 영역들마다 번호를 좀 매겨 놓을게요. 자 여기를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자 여기는 4번, 여기를 5번, 요 영역이 6번, 요 가운데 요 영역을 7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 영역들마다 번호를 매겨 놓을게. 그래서 생각해봐. A, B, C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말해줘라고 하면 1번부터 7번까지 다 한 번씩 더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이때 자 A 집합 원소의 개수를 세야지 라고 하면 얘는 어디야? 1, 4, 6, 7 요 4개 영역에 있는 원소들 세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다 세야지 그러면 집합 B는 2, 4, 5, 7 여기 세면 되는 거지. 자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도 세주자 라고 하면 C는 3, 5, 6, 7인 거지. 됐음? 그럼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주세요 했을 때 A 개수, B 개수, C 개수를 세서 더하면 끝나? 아니야. 봐봐. 1, 2, 3
4가 2개, 5가 2개, 6도 2개, 7은 3개지. 중복해서 생겨 있잖아. 그럼 빼줘야지. 맞아? 1, 2, 3 제외하고 나머지 얘네들은 2번 혹은 3번씩 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뭐 해줘? 중복해서 생 거 한 번씩 빼주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 빼줄게. 4하고 7 뺄 수 있지. 얘가 누굽니까?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 한번 뺄게. 그럼 4 하나 뺄 거고 7 하나 뺄 거예요. 됐죠? 다시 쓱 봤더니 5가 2개 있네? 여기 5가 2번 중복됐네? 그럼 얘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빼겠습니다. 여기. 이거 누군데? B와 C의 교집합. 이것도 뺄게. B하고 C의 교집합 빼버릴게요. 그럼 5하고 7 하나씩 빼면 되죠? 이렇게. 됐음? 그럼 다시 보자. 1, 2, 3, 4 하나, 5 하나, 6 하나. 6 2개네? 아이씨. 그럼 뭐야? 여기도 빼야 되겠다. 이 6. 여기를 뺍시다. 여기 누구예요? A와 C의 교집합. 그럼 6 하나 빼고 7도 하나 뺀 거지. 7이 없는데? 7 요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빼버렸네? 그래서 뭐 해줘? 마지막에 한 번 더 합니다. A이면서 동시에 B이면서 동시에 C. 누군데? A이면서 B이면서 C인 애들 이 세 집합의 교집합이죠. 이걸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집합이 3개가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 세 집합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116페이지 가운데 참고라고 해서 나와 있죠. 네, 참고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이 부분을 얘기해 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다음을 간단히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연산법칙 이용해서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 분배법칙 이용하면 이렇게 돼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드모르간의 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주거든? 잘 보시고요. 나는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A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집합 B는 뭐 대충 이렇게 놓을게요. 이때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이거 서로 소관계면 교집합 없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말 딱히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A, B 합집합 안에 이렇게 집합 둘이가 있나 봐. 자, 이게 첫 번째 그림. 자, 그 다음 얘를 복사해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딱 복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면 돼요. 이제 필요한 것들.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갖고 와야지.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해 봅니다. 일단 요 왼쪽 볼게. A와 B의 누구야? 교집합이지. 그럼 교집합 7해.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을 말했네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끝. 됐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이죠. 다시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B의 여집합과 A를 칠하면 되겠네. 그럼 A 칠한다. A 칠한다. 여기 A 칠한다. 그 다음 B의 여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칠한다. 칠한다. 어차피 합집합이니까 칠한 거 다 말하면 돼. 그냥 같은 색으로 칠할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칠했어. 그거의 여집합이지. 맞아? 그럼 이 칠한 게 아닌 바깥쪽을 반대쪽을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 보는 거야 우리? 여기만 보는 거죠? 요 안에 있는 요 부분만 보는 거지. 이렇게. 됐음? 받아들여요? 색 칠하면 되잖아. 그럼 문제선 뭔데? 얘하고 얘를 뭐 해주세요? 합집합이네요. 다 말해주세요 인 거죠. 그럼 자, 이 두 개의 합집합입니다. 어딜까요?
나 이거 해보고 싶어서. 잠깐만,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어. 꼭 성공하고 싶어요. 으차. 오케이. 으차. 됐네. 요거네. 됐음? 어디에요? B를 칠한 거네요. 그럼 얘는 누구다? B입니다. 끝. 됐음? 이거를 여러분들 밑에서는 뭐 한 거야? 연산 법칙으로 표현해 준 거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색칠하면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된다고. 결과적으로 누구 말한 거야? B를 다 말한 거네. 끝. 답입니다. 됐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다시 갖고 올게. 자, 요 그림 하나 갖고 오고요. 요 그림 하나 갖고 와서 또 얘기해 봅니다. 자, A 빼기 B입니다. A에서 B를 뺀 나머지, 그럼 어디 말하는 거니?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근데 이거의 여집합이네. 여집합이면 뭐야? 여기 색칠된 거 제외한 나머지를 말해주세요 인 거니까, 이거 색칠된 거 제외한 나머지, 그럼 나머지 칠해볼게. 여기가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나머지 말해주세요. 여기입니다. 됐음? 여기까지가 첫 번째, A 빼기 B의 여집합. 이 영역이랑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야? A죠, A. A입니다. A 칠해줄게요. 요렇게. 이 A하고의 뭔데? 교집합이죠? 공통된 부분 말해달라고 한 거지? 그럼 공통된 부분 말해주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으차. 됐어. 야, 둘 다 칠해진 부분 어딥니까? 여기네. 여기. 누군데? A와 B의 교집합이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그냥 A랑 B의 교집합 말하면 되는 거였어. 끝났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색칠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연산법칙으로 교재에서 말한 것처럼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였고, 많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색칠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먼저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처럼 색칠해서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과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118페이지죠. 자,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 봐봐. 무슨 뜻이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40개. 됐지? A 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 17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0개. 이 표현인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A와 B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 13개. 됐죠? 해석됐지? 그럼 봐봐. 전체 집합이 있고요. 이 안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도 있는데, 이때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원소의 개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교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13개 있죠, 요 안에. 됐음? 근데 A집합에는 원소가 17개니까 이 전체에 17개 있는 거잖아. 근데 요 안에만 13개가 있거든? 그럼 요 바깥쪽엔 몇 개 있는 거야? 4개. 다시 집합 B의 원소가 20개 있는데 이쪽에만 13개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는 몇 개 있는 거니? 7개. 됐죠? 그럼 봐봐. 이 하나, 둘, 세 개에는 원소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24개 있잖아. 근데 전체 이 안에는 40개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만 24개니까 요 바깥 부분에 몇 개 있는 거야? 16개 있는 거겠죠? 각 영역마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린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거 물어봤어.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여집합. 됐습니까? 교집합이니까요.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여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데. 됐습니까? 그럼 역시 마찬가지 색칠하시면 됩니다. A의 여집합이면서, 그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어디야? A가 아닌 이 바깥 부분을 색칠하면 되는 거죠. 이 영역이면서 동시에, 자,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B가 아닌 바깥 부분 색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B의 여집합 여기겠죠. 됐음?
그럼 교집합이니까 뭔데? 둘 다 동시에 칠해진 영역 어디예요? 바깥 부분이죠. 몇 개? 16개. 됐습니까? 이때 여러분들한테 얘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여집합, 얘는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 트무르간의 법칙. 이거 전개하면 A 여집합, B 여집합, 합집합이 아닌 건 교집합. 같은 뜻이잖아. 그래서 뭐야? A, B 합집합이 아닌 바깥 부분에 있는 게 몇 개인데? 16개요. 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됐음? 그래서 연산 법칙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거나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다양하게 풀 수 있겠음.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거 할 줄 아셔야 되겠고 지금처럼 색칠하는 것도 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민인의 반 학생은 32명이 있나 봐. 이 3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조사했더니 이 프로그램, 이는 뭐겠어요? 익스플로러겠죠? 25명. C는 뭐예요? 크롬이겠죠? 크롬이 17명입니다. 참고로 나는 크롬 씁니다.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보안에 취약한 면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확장 프로그램에 제한도 좀 있다 보니까 크롬을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자, 모두 이용한 학생은 13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봐. 내가 프로그램 2를 사용한 학생들의 2의 집합을 2를 쓰는 학생들의 집합을 A라고 하고요. 크롬 쓰는 학생들의 집합을 B라고 할게요. 그래서 두 집합 A, B로 나눕니다. 그럼 전체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A 집합, 익스플로러 쓰는 애들이 있고요. B 집합, 크롬 쓰는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이때 문제에서 하는 말을 잘 봐봐. 일단 요 마지막 거죠. E하고 C를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13명. 그럼 당연히 이 둘의 교집합, 여기에 13명이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 더. 익스플로러 쓰는 학생이 25이었는데 여기가 13명이 있으니까 요 바깥쪽에 몇 명? 12명이 있을 겁니다. 익스플로러만 쓰는 애는 12명. 마찬가지 크롬 쓰는 애들이 17명인데 여기 13명이 있으니까 요 바깥에 몇 명? 4명 있겠죠? 크롬만 쓰는 애들은 4명. 됐지? 그럼 전체 학생이 몇 명이었어요? 32명이었죠. 그럼 전체 이 안에 32명이 있어야 되는데 띵띵띵 세봅시다. 몇 명이죠? 그럼 나머지 몇 명? 그 3명은 뭐 하는 거야? 폴더폰 쓰는 거죠. 네. 인터넷 안 하는 거죠. 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쓰겠죠. 뭐 파이어폭스라든가 이런 거 쓰겠죠. 끝. 여기까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 뭡니까? E하고 C 프로그램 중 어느 프로그램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수는 누굽니까? 몇 명입니까? 몇 명? 3명 답이네요. 되게 상식적이잖아. 그래서 그림 그려주시고 지금처럼 말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A, B 교집합 원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해볼 거야. 일단 심플합니다. 봐봐. A, B 교집합의 최대값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또는 B 집합 원소의 개수 중 작은 값. 이게 교집합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텀블러 23명. 또 뭐였어? 머그잔 34명인데 둘 다 쓰는 사람이 25명이 될 리가 없잖아. 텀블러 쓰는 게 최대가 23인데 맞아? 그래서 이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중 작은 값을 말해주시면 교집합에 올 수 있는 최대가 됩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최소는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우리 A,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셌죠? A 집합 원소의 개수랑 B 집합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빼면 됐죠? 누구 뺐니? 합집합을 뺐죠. 불과 앞에 몇 분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뺐죠. 아이 다시 아까 이 얘기했잖아. 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A집합이랑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아이고 공통된 게 있었어. 교집합 부분을 2번 더했네. 그거 한번 빼야지 라고 했잖아. 이거 2개 위치 바꾸면 왜 나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이항하면 나오잖아. 받아들여? 이거 안 되죠 지금. 아 네 고맙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거였잖아. 그럼 다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세? A집합 원소의 개수랑 B집합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지금 뭐야? 최소값이지. A집합 원소의 개수 정해져 있죠. B집합 원소의 개수 정해져 있잖아. 그럼 우린 여기서 뭐 하면 돼? 가장 많이 빼면 돼. 됐음? 가장 많이 빼야 제일 작은 최소값 나올 거 아님.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뺄 건데 우린 가장 많이 뺄 거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일까? 이걸 고민해 보자고. 전체 집합일 때죠. 됐어? 전체 학생이 50명 있는데 야 A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를 셌더니 55명이야. 그럼 5명 뭔데? 소름 돋는 거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전교생이 50명인 학생들을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었어. 그 각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셌더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5명이 됐어. 그럼 무서운 거잖아. 전체 1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5명 어디서 나온 거야? 받아들여? 합집합에 올 수 있는 최대값 누구? 전체 집합의 개수.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값은 A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를 뺀 값이 최소값입니다. 됐음? 그럼 여기 문제 적용해 볼게. A집합 원소 머플러 원소 몇 명? 머플러래 텀블러죠. 미안해요. 텀블러 23명. 머그잔 몇 명? 34명. 합치면 몇인데? 57명. 근데 전체 몇 명 있어? 빼면 몇인데? 이게 최소값. 됐음?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 텀블러 쓰는 애가 23명이죠. 텀블러 쓰는 애들 23명이 있는데 얘네가 전부 다 그 뭐야? 머그잔. 머그잔에 포함된 거야. 됐음? 그럼 머그잔이 몇 명이라고 했어? 34명이라며. 그럼 23명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는 34명이 돼야 돼. 그럼 요 밖에 몇 명? 11명 이렇게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이 밖에는 누가 있는 거냐? 16명 있겠죠. 뭔데? 종이컵 쓰는 애들. 됐죠? 종이컵 쓰는 애들. 이렇게 있는 상황. 해서 교집합에 올 수 있는 최대는 23. 둘 중에 작은 애. 그럼 두 번째. 교집합의 원소가 가장 작을 때, 7일 때. 선생님 도대체 이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야. 텀블러 쓰는 애들이 있고 머그잔 쓰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가 7명일 때. 그럼 다시 텀블러 전체 23명이었잖아. 그럼 여기 7명 빼면 몇 명 남아? 16명. 머그는 34명 썼잖아. 그 중에 7명 빼면 몇 남아? 27 나오겠지. 됐어요? 자 봐봐.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그럼 이 밖에는 누구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됐음? 받아들여요? 만약 여기 7명이 아니라 6명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 자, 더 짧게 6명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다시 여기 합치면 2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몇 명 있는 거야? 17명 있는 거지. 그럼 여기 합치면 3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몇 명 있는 거야? 28명 있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다 더하면 몇이야? 전체 50명인데 어떻게 51명이 나와?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됐음? 그래서 결론. 최대값, 최소값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끝. 이거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